8월 19일 수요일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때와는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고 그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신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전국적인 감염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인데요. 교수님 어떤 의미일까요? 예, 저희가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겪었던 대구 경북 지역하고 달리 지금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병원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올라가는 추세를 꺾지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숫자뿐만 아니라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장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즉 이제 감염의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식당, 회사, 카페 뭐 등등 하도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없는 데가 없을 정도라서 네. 이게 지금 실제로 우려된다는 상황이죠. 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중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은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제 우리나라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이거에 의해서 방역 당국에서 검사를 받도록 한 사람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또 역학조사를 할 때 거짓말을 해도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을 위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검사에 응해야 되겠죠. 감염 장소가 다양해서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교회, 카페, 식당, 군부대, 경찰, 병원까지 다양한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때와는 또 다른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신천지 때는 신천지만 열심히 조사를 하면 웬만큼 환자를 찾아내고 추적이 가능했는데요. 네. 이와 같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모든 업종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꼭 가져야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제발 국민 여러분 협조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번에 협조를 안 하거나 못해서 이 수도권에서 위기가 지금 가라앉지 않고 1주, 2주 이렇게 지속된다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2차 파동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네.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설마 나는 괜찮겠지, 또 우리 가족은, 내 친구들, 주변 친한 사람들은 괜찮을 거라는 근거 없이 안심하는 마음도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결국 저희가 7월 말 8월 초경에 발생하는 환자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예. 어떤 때는 10명 미만도 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방심을 하게 된 것이죠. 뭐 특히 여름이고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또 휴가철이니까 쉬기도 해야 되겠고 등등. 그래서 이 방심은 우리가 코로나를 종료 선언을 할 때까지는 방심하면 터지고 네. 방심하면 터지고 하는 이런 사이클은 계속될 거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네. 근데 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파력에 변화가 생긴 걸까요?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대구 경북대 겪었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바이러스의 타입은 일단 다른 걸로 나왔습니다만은 타입이 다르다고 해서 전파력이 반드시 차이가 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마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꼭 전파력이 세지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방심을 하면 한 사람이 퍼뜨릴 수 있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다 조심을 하면 몇 명 안 만날 텐데 네. 서로 조심을 안 하면 바이러스를 가진 자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전파가 되는 것이고 우리 눈에는 그것이 전파력이 강한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확진자가 어디서 몇 명이 늘었다는 보도만 봐도 가슴이 좀 철렁해지는데요. 근데 불안해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나의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마스크도 대충 쓰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마스크를 꼭 써야 할 때와 잠시 벗어도 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글쎄요, 저희가 진료를 하는 방에 들어와서도요, 마스크 쓰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마스크 벗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 제가 참 소스라치게 놀라서 다시 마스크 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하물며 병원 와서 의사 앞에서도 그러는데 보통 대선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코를 드러내놓고 마스크를 입에만 가리는 분들도 네. 참 그거는 마스크를 반밖에 안 쓰신 거거든요. 딱 절반만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이 나와 있지만 저한테 하나만 지키려면 뭘 해야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마스크다. 마스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스크를 꼭 써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또 거리 두기에 있어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거리 두기의 중요성이랄까요? 거리 두기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세요. 예, 이제 거리두기가 우리가 이제 2m라고 얘기하고요. 서양에서는 1.8m에 가까운 6피트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나온 근거는 비말이 날아가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둘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고 웃고 환담을 나눌 때 비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말이 침방울이 튀거든요. 네. 그러면 2m까지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참고치지 아주 세게 웃으면서 기침을 한다 재채기를 하면 5m, 6m 막 날아갑니다. 예. 네. 그리고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은 주변에 다 퍼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2m라는 것은 고요히 있는 상태에서 서로 간의 거리를 2m라고 하는 것이지 움직이거나 크게 활동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웃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2m가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손 씻기에 있어서도 어느새 느슨해진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손 씻기도 열심히 하셔야겠죠? 예, 이거 참 어려운데 30초 하셔야 됩니다. 30초요? 네, 예. 30초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대충 혹시 씻었더라도 그 손으로 얼굴에 안 가면 됩니다. 결국 바이러스가 내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나의 코나 입을 통해서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네.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목구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그것만 개념을 갖고 계셔도 손 씻기를 왜 해야 되는지 또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더 뭘 못해서 손 씻기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일단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안 되겠네요. 참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을 대유행을 걱정하지만 지금이 이미 위기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계절하고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저같이 이렇게 매일 보는 사람들도 상황을 조금 빨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하고 상관없이 계절하고 상관이 없는 이유는 워낙 감염의 양이 많으면 계절도 무시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만일 이것이 가을에나 겨울에 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생길 겁니다. 그거는 뭐 겨울철이 되면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을 타고 그다음에 여름이 되면 잠시 가라앉는 거는 뭐 이때까지 이어온 관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네. 변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더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이미 위기 상황은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든 눌러서 그전 상황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네.
가을, 겨울이 오면 열이 나는 코로나19를 제외한 다른 바이러스들, 다른 세균들이 이제 창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열이 나고 열이 안 나더라도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할 때에 이것이 코로나19인지 아니면 다른 균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의사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들이 줄을 서서 의료기관에 서 있을 때 과연 검사는 제대로 될 것인가? 네. 또 그렇지 않고 섞일 수밖에 없는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과연 그분들하고 같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등골이 오싹하죠. 뭐 탈흥 선수촌을 비롯해서 생활치료센터를 늘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매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태에서는 언제든 병상 부족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치료센터를 과감하게 많이 늘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늘려놔야 되겠군요. 예, 지금 뭐 느린다고는 하지만 아예 뭐 한 10,000명 단위, 20,000명 단위 이렇게 늘려놓으면요. 네. 물론 경제가 그것 때문에 일부 손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가벼운 환자들을 생활치료센터에서 안 보고 병원에다가 지금 음압병실을 다 입실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 코로나 환자가 심한 환자가 입원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질병으로 제때 치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병실이 없어서 애를 태우는 일이 반드시 벌어지거든요. 네. 실제로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초과 사망률이라는 걸 계산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사망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시설이나 의료진들이 충분치 않아서 돌아가시지 않아야 될 환자들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병상 부족을 정말 면밀하게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과하게 부족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역학 조사관들은 얼마나 힘들지 또 의료진들은 또 얼마나 지치고 힘들지 걱정인데요. 사실 이게 의료진과 방역 당국만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 참 방역 당국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중앙 방역 당국이든 지방 정부 방역 당국이든 참 지금 7개월 동안 이렇게 쉴 틈 없이 일을 해왔는데도 또 지금 큰 파도를 맞지 않았습니까? 예, 의료진도 물론입니다만 의료진은 그냥 그들의 숙명이 환자를 보는 것입니다. 네. 물론 자원봉사하느라고 힘은 들겠지만 그래서 두 파트에서 의료진과 방역 당국은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힘드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거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예, 정경 본부장님도 나와서 계속 협조가 필요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기본입니다. 기본을 잘 지키는 거는 협조. 예, 모이지 말라 했는데 모이고 마스크 써달라 했는데 마스크 안 쓰고 이런 청계류 같은 일만 하니까 자꾸 이제 감염이 퍼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발 국민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 이 일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시민 한 분 한 분의 협조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3단계는 강력한 조치이지 않습니까? 2단계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예, 3단계가 되면 뭐 거의 모든 시설을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학교는 당연히 이제 등교 수업은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시설로 나눠놨는데 고위험은 물론이고 중위험 시설도 닫도록 돼 있죠. 예, 스포츠 경기도 물론 다 중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2단계를 수도권에 사고 있는데 실제로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요. 강력히 권고만 하지. 그래서 지금 문을 열고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우선 제대로 된 조치인 문을 닫게 하고 네. 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가라앉지 않으면 3단계로 가야지 겉으로만 3단계로 갔는데 실제로 사회 각 분야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2단계밖에 안 된다면 그 다음에 정말 더 크게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참 지금의 상황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드릴게요. 꼭 하고 싶은 말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참 답답하긴 마찬가지고요. 예. 마스크 쓰니까 땀띠까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 시민들은 이 코로나가 내 옆에 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개인의 생활 중에 상당 부분을 좀 포기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하지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는 세상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답답하시니까 뭐 제가 조언을 좀 드린다면은 이 기회에 좀 취미 생활도 좀 새로 하나 만드시고 네. 또 공부도 좀 하시고 자꾸 뉴스만 보고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공부도 좀 하시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좀 하시고 네. 또 혼자 노는 습관도 좀 기르시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모임에 가급적 안 가고 꼭 가더라도 짧게 계시고 하는 이런 습관들을 좀 붙여 나가시지 않으면 이번 지금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 넘기기 참 힘드실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절대로 이번 금년 말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참 교수님 말씀 듣고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시점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경각심도 좀 강조를 해주세요. 네, 답답하지만 우리 다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지킬 것 지키셔야 되고요. 마스크를 끼는 것은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은 남이 더 혜택을 봅니다. 마스크를 끼는 것은. 네. 그래서 나는 뭐 병 걸려도 괜찮으니까 난 마스크 좀 소홀히 할래.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위해서 또 같이 더불어 사는 이 사회를 위해서 마스크 끼는 거. 그 외에 방역 수칙 꼭 좀 지켜가면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백신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떤가요? 백신이요. 지금 속도로 나오면 금년 안에 우리 국민들한테 각각 맞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예. 자, 백신이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100% 예방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매년 가을에 맞는 독감 백신, 어린아이들하고 어른들한테 맞는 이 독감 백신도 둘 중에 한 명이 독감에 그 주사를 맞았어도 걸리는 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난 이거 백신 맞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위험은 그만큼 낮춰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독감 백신이 있고 독감은 치료제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독감에 걸려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가 돌아가십니다. 네. 코로나19도 당분간은 그와 유사한 과정을 가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물론 백신이 나오면 한결 더 우리 마음은 편해질 겁니다. 그러나 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너무 백신에만 기대지 마시고 그러면 또 실망하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같이 사는 슬기로운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같이 해나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기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신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